네, 그러면은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갖다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했었고, 여러분들 이미 좀 알고 있는 부분들 잠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했었고요. 자, 우리가 이어서 이제 증명할 거는 뭐냐면은 아이겐벡터스 A, 그러니까 만약에 동일한 아이겐밸류를 가지고 있는 아이겐벡터들은 벡터 스페이스를 형성을 한다 라는 정리를 하나를 간단하게 좀 증명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거였죠. 어떤 이제 그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는 임의의 두 개의 우리가 벡터를 더 빼가지고 그걸 선형 결합을 임의의 어떤 상수를 가지고 선형 결합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그 벡터 스페이스에 속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그 같은 아이겐밸류를 가지는 아이겐벡터를 우리가 뽑아서 선형 결합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그게 동일한 아이겐밸류를 가지면 그러면은 우리가 증명하는 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두 개의 벡터를 우리가 W하고 X라고 하면요, W하고 X가 똑같은 아이겐밸류 람다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AW가 람다 W가 되겠고 AX가 람다 X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두 개를 선형 결합한 거 알파의 W 곱하기 베타 X, 이거가 알파의 A의 W 더하기 베타의 A의 X가 되겠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게 람다 오메가, 이게 람다 X가 되는 거니까 람다를 우리가 밖으로 빼낼 수가 있겠고요. 다시 이게 되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형 결합한 것도 우리가 고유값을 갖다가 람다를 가지니까 결국은 선형 결합을 한 거가 다시 거기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 되겠어요.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 형성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제 아이겐벡터들이 있으면 아이겐벡터가 있으면 그거에다 상수로 곱한 것도, 그것도 상수로 곱한 것도 항상 어떤 우리가 그 같은 아이겐밸류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아비트리 상수라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이겐벡터를 갖다가 보통 노멀라이즈, 어떤 값의 크기를 갖다가 일정하게 우리가 이제 고정을 합니다.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x를 우리가 어떤 x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이 컬럼에다가 이제 트랜스포징 열이 되겠죠? 열 벡터죠. 열에다가 열 곱했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그게 그 벡터의 이제 크기의 제곱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크기의 제곱에다 루트를 씌웠으니까 다시 크기가 되는 거죠. 그거의 크기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x라는 그 벡터의 크기가 1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유니크하게 값을 정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이겐밸류 중에서 우리가 중근을 가지는 경우, 다뤄보겠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자, A라는 행렬이 우리가 마이너스 2, 2에 마이너스 3, 2,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A 마이너스 람다 I가 0. 여기에서 우리가 마이너스에 람다 마이너스 5에 람다 플러스 5의 제곱이 됩니다. 람다 이걸 이제 5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오고, 마이너스 3은 지금 중근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람다 5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A 마이너스 람다 I를 계산해 보면은 A 마이너스 5I가 되겠고요. 이거는 우리가 마이너스 7,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자, 요걸 이 아이겐밸류에 해당되는 아이겐벡터를 우리가 구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노멀라이제이션은 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체계적인 접근을 할 때는 대부분 다 노멀라이즈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오시면 하는데 그냥 공학 수학에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특별히 신경 쓰지 않겠고요. 여러분도 뭐 혹시 시험 문제 나오거나 숙제 나오게 되면은 굳이 노멀라이제이션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포멀한 어떤 우리가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좀 그런 이론에서는 대부분 다 노멀라이즈를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하고 있다.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 싶으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x1, x2, x3를 갖다가 이렇게 곱해서 000인 걸 우리가 하고요. 여기에서 무수히 많은 해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하나를 우리가 끄집어내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퀘션 3개가 되는데요. 실은 이 3개가 다 독립은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일부분만 우리가 그걸 만족을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일부분이 아니라 그 중에서 2개 내지는 뭐 어떤 특정한 개수만 우리가 만족을 하는 걸 갖다가 뽑으면 되는데 그냥 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걸 우리가 푼다 라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게 인디펜던트한 개수가 3개는 아니지만 실은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인디펜던트한 게 2개라고 하면은 이 중에 2개만 만족하는 우리가 어떤 걸 내가 구하면 되는데 실은 요거를 보고서 우리가 그거를 만족하는 거를 바로 딱 직관적으로 찾아내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로우 리듀스를 하는 거예요. 가우스 소거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시 말하면 이걸 이렇게 써도 상관없긴 한데 마이너스 7, 2에 마이너스 3에 0에 마이너스 7분의 24 마이너스 7분의 48이고요. 해보면은 0, 0, 0 그죠? 3개 다 독립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 거고요. 이거가 0, 0, 0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2개만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부터서 우리가 이제 값을 갖다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3를 1로 넣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식에서 붙어서 x2는 마이너스 1을 구할 수가 있겠고 그걸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x1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아이겐밸류에 해당이 되는 아이겐 벡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이거의 트랜스포즈 원래는 컬럼 벡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트랜스포즈 여기다 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람다가 마이너스 3인 경우에 람다가 마이너스 3인 경우에는 자 그때는 이제 우리가 a 플러스 3 아니까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1, 2에 마이너스 3, 2,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이 되고요. 이거를 로우 리듀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1, 2에 마이너스 3, 0, 0, 0, 0, 0, 0. 자, 그래서 이 람다가 실은 중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지금 제곱이잖아요. 저기 람다 플러스 3의 제곱. 그런 경우에는 내가 가우스 소거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2개가 0으로 나오게 됩니다. 항상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는 랭크가 1이 되겠고요. 그럼 요거를 만족을 하는 거는 실은 이제 딱 하나밖에 이퀘션이 안 나오죠. x1 플러스 2x2 마이너스 3x3은 0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x1, x2, x3는 실은 우리가 그 3차원 공간을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평면의 방정식이잖아요. 원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 그러니까 실은 이제 그 평면 위에 있는 모든 x1, x2, x3는 다 이걸 만족을 하는 거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이겐 벡터를 잡을 때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2개가 서로 어떤 직교하는 거, 가급적이면 직교하고 뭐 당연히 선형 독립이어야 되는 2개의 벡터를 우리가 잡으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잡으면 여기에서 이제 x2가 하나는 마이너스 1 제로 t 뭐 이걸 만족하는 아무거나 우리가 뭐 잡으면 되죠. 그 다음 번에는 이제 그거랑 3 제로 꼭 직각은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는 이건 꼭 직각은 아니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그거랑은 선형 독립인 어떤 다른 두 개가 직각은 아니지만은 이게 그런 벡터를 또 잡아서 두 개가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평면을 갖다가 이제 스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방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동일한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에 들어가 있는 이 아이겐 벡터들 이 두 개는 벡터 스페이스 형성을 한다. 그 평면 위에 있는 그 모든 벡터들 다 스팬을 하게 되는 거죠, 두 개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보는 것처럼 이제 그 람다가 폴리노미알에서 이제 중근을 가지는 경우에 그때는 이제 그 하나의 아이겐밸류에 해당이 되는 여러 개의 아이겐 벡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건 선형 독립인. 자, 그게 되는데 실은 그 두 개가 지금의 경우는 두 개, 2차 했으니까 두 개고요. 여기도 두 개 같은데 그게 항상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 개를 약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m 람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algebraic multiplicity. 이거는 뭐냐면은 order of 람다. 이게 이제 근에서의 얘가 이제 몇 중근이냐라는 그 m 람다. 그게 이제 algebraic multiplicity가 되겠고요. m 람다는 이거는 geometric multiplicity. 라는 건데 이거는 내가 그 아이겐 벡터에서 몇 개의 선형 독립인 벡터를 끌어낼 수 있느냐. 방금 보는 것처럼 내가 두 개가 일치할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 m 람다에서 스몰 m 람다 뺀 거를 우리가 이제 디펙트다. 람다의 디펙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금 본 예에서는 이제 이거는 디펙트 0인 경우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예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미방 풀 때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행렬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은 아이겐밸류는 중근을 가집니다. 람다 이퀄 0에서. 그런데 이게 아이겐 벡터는 이걸 내보면 아이겐 벡터는 밑에 있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건 뭐밖에 안 나오냐면은 x2가 0인 것밖에 안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겐 벡터는 우리가 x1 하나.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의 뭐 1, 0에 뭐 t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디펙트가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거가 되겠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시어럼을 하나 얘기를 하면은요. 자, A하고 A 트랜스포즈하고는 같은 아이겐밸류를 가지고 있다. 전체가 다 같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증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밸류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죠. 이런 람다에 대한 당을 풀게 되는데 이거는 실은 보면은 A 마이너스 람다 I의 전체 트랜스포즈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I는 이제 이게 대각 행렬이기 때문에 트랜스포즈가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관없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행렬식은 트랜스포즈랑 원래 거랑 같죠. 같기 때문에 얘는 이거랑 같습니다. 고로 그 트랜스포즈에 대한 아이겐밸류 그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나 원래 거에 대한 것이나 두 개가 동일한 람다에 대한 이퀘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퀘이션이 같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증명이 되고요. 자, 그런데 아이겐밸류가 같다는 거지 아이겐 벡터가 같은 건 아닙니다. 그죠? 아이겐밸류는 같지만은 그거에 속하는 아이겐 벡터는 두 개가 다릅니다. 다를 수가 있고요.
배터리 체크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에 대한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좀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어떤 데가 이제 막을 갖다가 쭉 잡아 늘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x1, x2 평면상에서 어떤 원으로 되어 있는 이런 멤브레인이요. 이게 있고, 이거를 내가 이제 뭐 적당하게 이렇게 이제 늘리는데, 잡아 늘려서 이렇게 되게. 그럼 내가 이제 새로운 어떤 좌표를 y1, y2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수학적 관계로 늘렸냐면은 y1은 5x1 플러스 3x2 y2는 3x1 플러스 5x2가 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y는 ax, a는 5, 3, 3, 5 이런 형태의 내가 이제 행렬로 표현되는 어떤 2차 선형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런 원을 갖다가 타원의 멤버를 내가 이제 달리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늘리는 방향이 약간 좀 다른 거죠. 이게 늘리는 정도가.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뭐냐면은 이런 보시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위에 어떤 여기 이런 점이 있었다. 점을 하나 딱 찍어 놓고서요. 여기다가 쭉 늘린 다음에 그 점이 어디 가 있는지를 보면은 그러면은 저 점 같으면 아마 여기쯤 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벡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데 어떤 특정한 방향, 여러분들 보시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보면은 이쪽 방향에 있는 벡터는 보면은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고서 그대로 늘어나는 어떤 그런 방향들이 있죠. 이렇게. 요거랑 그다음 실은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요 방향, 두 방향이에요. 그 두 방향은 내가 점을 찍어서 늘려가지고 보면은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길이는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방향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principal direction이라고 이제 오늘 시간에 여러 번 나올 텐데요. principal direction 이렇게 네, principal axis 뭐 direction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찾으라는 건데 그걸 수학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우리가 새롭게 바뀐 그 좌표가 원래 거에 대해서 비례하는 방향이 될 때, 이게 그러니까 스칼라 곱하기 그 벡터가 될 때, 자 그럴 때 이제 요거를 만족을 하는 x를 갖다가 이제 구하라는 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y는 ax니까 그리고 y는 또 람다 x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ax는 람다 x라는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그리고 a에 대한 그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푸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절차는 뭐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쭉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아이겐밸류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람다 이퀄 8인 경우에 자 그리고 그때 이제 아이겐 벡터는 1,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람다가 이제 다른 하나 2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이 되는 벡터가 이제 이 벡터가 될 거고 이 방향이 될 거고 요거에 해당이 되는 거가 이 방향이 되겠어요. 잠깐만 1하고 마이너스 1? 1하고 마이너스 1 방향이구나. 상관없죠. 이 방향, 이 방향 둘 다 이제 뭐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방향, 이 두 개의 방향이 프린시플 디렉션입니다. 이 방향을 따라서는 우리가 그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서 길이만 바뀌게 되는 그런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식의 우리가 이제 문제를 갖다가 풀 때 이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그젠플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마르코프 프로세스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마르코프 프로세스 할 때 이제 어떤 땅이 어떤 뭐 주택이냐, 공업이냐, 상업이냐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이 어떻게 전용이 되는지를 갖다가 나타내는 매트릭스. 그걸 우리가 이제 스토카스틱 매트릭스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 스토카스틱 매트릭스에 의해서 용도들이 쭉 바뀌어 나가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어떤 그런 리미팅 스테이트 혹은 어떤 스테이션 스테이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상태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구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뭘 찾는 거냐면은 AX에다가 이게 X가 되는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어떤 현재 어떤 연도에 사용되고 있는 어떤 각각의 그 비율이 값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전용이 되는 그 매트리스를 갖다가 곱했을 때 다시 원래 거고 더 이상 이제 바뀌지가 않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 X 값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값으로 주어져 있을 때 얘네들이 안 바뀌고 가만히 있겠느냐? 혹은 이제 내가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쭉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벤츄얼리는 이제 바로 그런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상태가 무엇이게 되느냐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실은 이제 그 앞에서 이그젠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스토카스틱 매트릭스의 특성인데요.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여기서 딱 일로 주어져 있죠. 우리가 뭐 찾는 게 지금 그런 걸 왜 찾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스토카스틱 매트릭스는 아이겐밸류가 1인 거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자,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스토카스틱 매트릭스는 특징이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다 각각의 컬럼을 갖다가 더했으면 각각의 컬럼의 시그마들이 다 1이었어요. 그게 뭐 몇 바이 몇 행렬이면 상관이 없이. 자, 그러면은 내가 A 트랜스포즈에다가 이 트랜스포즈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111 A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은 우선은 A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은 이게 요 행이 여기 열이 이제 행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각각의 행이 이제 다 이렇게 더하면은 1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이제 뭐를 갖다가 어떤 벡터를 갖다가 곱하냐면은 쭉 다 1인 벡터를 갖다가 곱합니다. 1. 전부 다 모든 게 다 엘리먼트 1인 그런 벡터를 곱하면은 그러면은 봐보세요.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보면 이거랑 곱하게 되면은 실은 이 다 1이니까 요 엘리먼트 다 더한 거잖아요. 시그마죠. 1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곱하면 1이 나옵니다. 1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A 트랜스포즈에다가 2를 갖다가 곱하게 되면은 항상 자 1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요 벡터가 바로 아이겐 벡터이고 그때 아이겐밸류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방금이었던가? 지난 시간에 제가 방금 했던 하여튼 예, A하고 A 트랜스포즈는 같은 아이겐 밸류들을 가집니다. 그죠? 폴리노멀이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A 트랜스포즈가 2를 가진다라는 거는 A가 2를 항상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아이겐 벡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아이겐 벡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아이겐 밸류는 2를 가진다라는 거니까 항상 이거를 만족을 하는 X가 존재한다라는 거가 되겠어요.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행렬을 가지고 스토카스틱 매트릭스 3x3 그걸 한번 가지고 와서 봐보면은 0.7, 0.2, 0.1 이렇게 됐고요. 0.1, 0.9, 0, 0.2, 0.8 이렇게 돼 있던 거고 이걸 우리가 이제 아이겐밸류 1인 거는 항상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바로 그거에 해당이 되는 것 같다. 구하면 되겠네요. a-i 이렇게 계산하면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0.3, 0.1 차로 0.2, 마이너스 0.1, 0.2 0.1, 그다음에 차로 마이너스 0.2 이렇게 되겠고요. 이걸 먼저 이제 x1, x2, x3를 다 구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갖다 우리가 이제 로우 리듀스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실은 람다가 물론 아이겐밸류가 이제 1인 아이겐밸류는 1인데 그거의 오더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실은 이거 갖다 우리가 이제 이게 랭크가 2, 이 매트릭스가 랭크가 2일지 1일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가급적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냥 가우스 소법을 이용을 해서 이걸 여기를 다 이렇게 로우 리듀스를 하는 거가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30분의 1,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랭크가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에서 내가 이제 x3를 갖다가 1로 놓게 되면은 그러면 x2가 여기에서 6이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x1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2, 6, 1 이거가 이제 아이겐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이렇게 이게 뭐가 됐더라 하여튼 뭐 주택용, 그다음 상업용, 무슨 뭐 공업용 이런 것들 이런 비율로 있게 되면은 그거는 이렇게 바뀌지가 않는다. 비율이 바뀌지가 않고 일정하게 간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는 그 진동 바이브레이팅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시스템이 좀 더 우리가 결과를 이해하기 좋아가지고 조금 바꿔서 하겠습니다.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 우리가 나왔던 거가 되겠는데 이렇게 두 개의 추가 똑같은 동일한 무게가 M이고요. 스프링도 다 같아요. K가 되겠고 평형 위치에서 이 첫 번째 거가 변하는 게 이제 Y1, 두 번째 게 변하는 게 Y2라고 했을 때 그 이퀘이션이 이제 이렇게 됐었죠? Sk의 Y1, Sk의 Y2 마이너스 Y1 있고요. 우리가 이제 행렬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은 Y2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해를 찾냐면은 소위 말하는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 그러니까 그 해가 이제 일정하게 Y1, Y2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두 개가 막 이렇게 이제 막 뭐 제 멋대로 이렇게 막 진동을 할 텐데 Y1과 Y2가 동일하게 어떤 일정한 프리퀀시로 진동을 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모드, 우리는 스테이셔너리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그걸 갖다가 찾는다고 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Y1은 이제 Y1이 이게 진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이제 일정한 진폭 베타 1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컴플렉스 노테이션을 써가지고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저 페이스까지 같이 넣어서 편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이런 우리가 이제 그 익스포넨셜 복소수 형태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서 구하겠어요. 구하고 답을 얻을 때는 여기다 리얼 파트를 취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리얼 시스템에서의 운동을 갖다가 이해하겠습니다. Y2는 그러면 이제 다른 진폭 베타 2의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이걸 넣게 되겠고요. 이걸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오메가에 대한 이제 마이너스 M 오메가의 제곱에 베타 1, 베타 2의 I 오메가 T 이거가 K의 마이너스
1을 1 마이너스 2에 그다음에 베타 1 베타 2에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가 되겠고 이거는 상쇄가 되어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에 1에 마이너스 2에 베타 1 베타 2가 마이너스 k분의 m에 오메가 제곱에 베타 1 베타 2.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이거를 만족하는 식 베타 1 베타 2와 그때 이제 이거 해야 되나 오메가를 찾고 싶은 건데 이게 보면은 nothing but 그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인 거죠, 그죠? 이거를 곱해서 상수 곱하기 자기시간 맞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부분을 우리가 람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걸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이제 항례식을 계산을 해서 해보면은 람다가 이제 두 개의 값이 나와요. 하나는 람다가 3인 경우, 람다가 3이 되면은 오메가를 우리가 루트 3의 오메가 제로가 되는데 오메가는 그래서 오메가 제로는 원래 하나의 스프링의 고유 진동식 분의 k가 되겠고요. 그때 이제 아이겐 벡터는 1 마이너스 1에 1 마이너스 두 개 서로 구호가 반대가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람다가 1인 경우에 그때는 오메가가 바로 이제 오메가 제로와 같은 거가 되겠고요. 그때 이제 아이겐 벡터는 1, 1에 같은 방향이 되겠어요. 자, 이걸 한번 이해를 해보죠. 이게 보면은 뭐냐면은, 자, 이게 지금 이제 베타 1, 베타 2, 이거 그때 해당되는 프리퀀시인데,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베타 1, 베타 2 해당이 되는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놓으세요. 1과 마이너스 1을 놓고, y1, y2 리얼 파트를 한번 취해보면은, y1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고요. y2는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y1, y2가 움직이는 시간 동안 움직이는 두 개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부호가 반대니까.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는 올라오고 하나는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가는 거죠. 그 뭐예요? 진동이 이렇게. 이게 그 엔타이 스매치를 가요. 두 개가 반대층적으로 진동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저 경우에 왜 우리가 오메가가 큰지를 알 수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이게 두 개가 반대로 움직이니까 용수철이 이게 보면 세게 많이 눌리는 거예요. 서로 반대로 확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자, 근데 밑에 있는 경우는 보면은 지금 이게 1, 1이잖아요. 그럼 y1, y2가 둘 다 같은 부호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진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때요? 가운데 있는 스프링은 전혀 길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평형 상태 그대로 있게 되고요. 눌리는 거는 위하고 아래만 눌리게 되죠. 그러니까 용수철이 이렇게 많이 눌리지가 않고 오메가가 작고 그것도 이제 하나가 눌리는 것만 정도. 그러니까 K 하나만 있는 거하고 동일한 프리퀀시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밑에는 이제 시메트릭 모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가 아주 이제 여러분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동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가 진동을 한다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의 어떤 스프링이 연결된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일정하게 진동하는 그걸 우리가 이제 아이겐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아이겐 모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의 그 움직임으로 우리가 갖다가 그 분리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따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게 나타나는 거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가 실은 이제 분자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CO2 분자다, 그죠? 그러면 카본이 있고 산소가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가 반대로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스프링 같은 거란 말이죠. 이게 두 개가. 그러면 이게 이제 진동을 할 텐데 그 진동하는 모드가 이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두 개가 옥시전이 같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눌리는 이런 거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엇갈려 가지고 하는 거, 엔타이시메트릭인 거, 그죠? 그런 진동 모드를 다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이제 빛을 쏘여 가지고 이제 어떤 빛에 이 진동이 반응을 하느냐하고 연결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이거는 뭐라 그러지? 일반적으로 이게 단순한 시스템이지만은
아주 많이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죠? 진동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이런 그 아이겐 같은 동일한 프리퀀시 움직이는 걸 통해서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그 아이겐 밸류로부터 우리가 아이겐 모드들을 구하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아마 앞으로 많이 이제 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그젠플 하는 것까지는 했었고요. 자, 한번 배터리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다시 배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3절. 자, 8.3절은 어떤 우리가 그 이제 특수한 형태의 행렬에 대해서 그 아이겐 밸류의 특징을 좀 살펴보는 거 되겠는데요. 대칭인 거, 그 다음에 스큐 시메트릭인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소거나 매트릭스. 자, 우리가 이제 시메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A 트랜스포즈하고 A가 같은 게 이제 시메트릭이고요. 여기서 이제 물론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거는 매트릭스가 위어 이거 스퀘어인 겁니다. 컴플렉스는 아니에요, 그러니 컴플렉스는 여러분 그 8.5절에 우리가 시간상 하지는 못할 텐데 8.5절에 보면 어떤 그런 컴플렉스 형태의 매트릭스를 일반화시키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다 우리 위어 매트릭스만 지금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 트랜스포즈 A 같은 게 이제 시메트릭이고요. 스큐 시메트릭은 부호가 바뀌게 되는 게 스큐 시메트릭이고요. 자, 오소고널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건데 A하고 A의 트랜스포즈를 곱한 거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이게. 혹은 여기 양쪽에다가 A 트랜스포즈를 한 번 더 취하게 되면은 결국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바꿔도 마찬가지 되겠고요. 혹은 이렇다는 얘기는 바로 A의 트랜스포즈가 바로 A의 역행렬이 되는 요것 또한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 A 오소거널 매트릭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은 이걸 이제 보면 이런 의미 되겠죠.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면은요, A가 지금 내가 이렇게 컬럼 벡터가 이렇게 쭉 있어요. 컬럼도 있고요. 그럼 이걸 내가 트랜스포즈하게 되면 컬럼 벡터가 이렇게 이제 뒤집어지겠죠, 그죠? 쭉 가는데, 그럼 두 개를 곱한다는 얘기는 실은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가 이쪽 숫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자기 자신이죠, 그죠? 첫 번째하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내가 이제 그 두 개를 크기, 내적을 취하는 두 개의 벡터를 갖다가 이런 다 곱해서 더하게 되는 그거가 되겠고요. 그게 1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거랑 다른 거랑 곱한 거, 그죠? 얘는 첫 번째랑 두 번째랑 곱한 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벡터하고 요 벡터랑 이 벡터랑은 두 개를 내적을 취한 거가 0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서로 오소고널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된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여기는 모든 벡터들이 서로 직각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만 얘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거의 크기가 1일 때, 이거 대각선모이나 1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소고널 매트릭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CODM과 이러한 행렬에 대한 우리가 이제 아이겐밸류에 대한 정리를 좀 하는데, 우리가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는 전부 다 리얼 넘버다, 실수가 된다는 거고요. 스큐 시메트릭인 경우에는 pure imaginary,
순허수이거나 혹은 0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매트릭스가 그 안이 다 실수값만으로 돼 있다고 해서 이게 아이겐밸류가 다 실수인 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이퀘이션 허근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겐밸류 허수일 수도 있는데 시메트릭 매트릭스인 경우에는 아이겐밸류가 다 리얼 넘버가 된다는 거. 스큐 시메트릭이면 퓨어 이미지니까 0이 된다는 거. 그죠? 자, 증명은 8.5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오소고널 매트릭스에 대한 이제 그 그 이제 아이겐밸류를 얘기를 할 텐데 오소고널 매트릭스 좀 더 우리가 이제 좀 더 디스커션을 좀 더 깊게 들어갈 건데요. 우선은 이제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x를 y로 선형 변환을 하는데요. 행렬을 곱해서 그때 a 행렬이 만약에 오소고널 매트릭스면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가 실은 대표적이라기보다도 거의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오토고널 매트릭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굉장히 제한적인데 대부분 하여튼 거의 아마 전부 거의 텐데 로테이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다가 그래서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2D 로테이션 이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는 그런 2D 로테이션 같으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었죠. y1, y2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사인 세타의 x1, x2였는데 여기 있는 행렬 이 a를 보면은 그거가 오소고널 매트릭스임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각각의 이걸 이제 크기를 보면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이죠. 요 크기 1이죠. 두 개의 벡터 내적해 보면은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a하고 a 트랜스포를 직접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해 보면은 이게 단행렬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이제 그 오소고널 매트릭스이고요. 그래서 로테이션은 바로 우리가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의 일종이 된다. 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오소고널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회전 변환에서 알 수 있는 건데요. 뭐냐면은 그 벡터들의 내적을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A하고 B의 내적, 그러니까 A가 B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내적을 갖다가 뭐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데피니션 내리면은 A 내적 B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각각을 갖다 우리가 이제 컬럼 벡터라고 얘기를 했을 때 A의 트랜스포즈, 이거 행벡터로 만들고 B를 갖다 곱한 거. 다시 말하면 이제 A1에서 흩어서 AN까지, 그리고 B는 이제 B1에서 흩어서 BN까지 한 거가 되겠고, 이거가 이제 A1, B1 더하기 A2, B2 해가지고 AN, BN 이게 이제 내적의 정의가 되겠고요. 요걸 값을 일정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로테이션, 그러니까 그 2D 로테이션 이런 걸로 이해를 해보면은 우리가 뭐 미리 알 수가 있는 건데,
그 어떤 내 두 개 벡터 A하고 B가 있으면은, 그죠? 그럼 이거의 내적 값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벡터의 크기와 그 다음에 사이각에 의존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회전 변환을 하게 되면은 동시에 그냥 똑같이 돌리는 거기 때문에 길이랄지 각도 사이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적이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 증명을 갖다가 이제 포멀하게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서 A라는 이제 그 벡터를 갖다가 이 오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를 U라고 하고요. B를 변환하는 걸 우리가 V라고 하면은 자, U.V는 U 트랜스포즈의 V가 되겠고요. 이거는 A의 트랜스포즈하고 그 다음에 이제 A, B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트랜스포즈가 들어가면 순서가 바뀌죠. A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B가 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오소고날 A가 오소고날 매트릭스니까 A 트랜스포즈 A는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죠. 그 사라지게 되고 A 트랜스포즈 B가 되고요. 이거는 바로 A가 B가 됩니다. 내적이 정의된다, 보존된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실은 내적이 보존되기 때문에 당연히 길이로 실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벡터에 내가 length 혹은 노음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length 혹은 노음 혹은 벡터는 벡터 A에, 이거는 내가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A 이렇게 쓰고, 이거가 각각의 컴포넌트를 다 더해서 스퀘어루트 취한 것, 다시 말하면 A 내적 A의 스퀘어루트 혹은 뭐 A 트랜스포즈 A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길이라고 하는 거는 내적의 스퀘어루트 값이겠죠. 자기는 셀프 내적의 자체 내적의 스퀘어루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보존이 된다. 그래서 길이도 보존이 된다라는 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오소고날 매트릭스는 AA 트랜스포즈가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행벡터를 갖다가 이제 A1, A2 쓰고요.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트랜스포즈한 게 이제 A1 트랜스포즈, 이게 지금 A2 트랜스포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쭉 곱한 건데, 그러면은 그거를 곱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첫 번째 엘리먼트는 이제 A1에다가 A1T. 약간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A는 지금 여기서 칼럼 벡터고요. 여기서 지금 이걸 로우 벡터로 지금 써가지고 이렇게 순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의미는 같아요. 있고 A1에 A1에 T 뭐 이렇게 되고요. 이게 A1에 A1T, A1에 A1T 이렇게 되고, 이거 오소고날 매트리스라는 얘기는 이제 0 이렇게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A, 이 행벡터를 내가 이제 A에다가 어떤 두 개, A하고 다른 것 같은 내가 내적을 취하면 그게 같으면은 1이 되고요, 다르면은 0이 되는 거. 그걸 우리가 그냥 크로네커 델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이 만든 델타. 이거는 이제 J하고 K가 같으면은 1이고요, 다르면은 0이 되는 그런 규약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로네커 델타가 된다.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이 된다는 거고요. 실은 이게 행벡터에 대해서 그랬지만 실은 열벡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열벡터에 대해서도 이게 그 어떤 두 개를 내적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 다른 거가 되면은 0이 되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쉽게 또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A는 우리가 로우 벡터이거나 혹은 컬럼 벡터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로우 벡터끼리 컬럼 벡터끼리 이렇게 쭉 하면은 다 이게 된다는 거고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오소노멀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오소고널할 뿐만 아니라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길이가 1로 맞춰져 있고 다른 것 길이는 서로 오소고널하다. 우리가 오소노멀리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소고널 매트릭스는 모든 로우 벡터나 컬럼 벡터가 오소노멀리티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를 확률식을 갖다가 좀 먼저 하면은요, 오소고널 매트릭스 디터미넌트. 오소고널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증명하는 건 없지 않습니다. 자, A하고 A 트랜스포즈가 아이덴티티니까 양쪽에 내가 이제 A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행렬식은 1이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두 행렬의 곱의 행렬식은 각각 행렬식이다 라는 거, 행렬식 곱이다 라는 거 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A하고 A 트랜스포즈 행렬식이 같으니까 이거는 A의 제곱이 되겠고요. 1이 돼야 되니까 그거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자, 우리가 뭐 앞에서 했던 그 2D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보면 바로 그냥 원으로도 풀 수 있지만은 1인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자, 그래서 1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은 1이라는 거의 의미는 이게 지금 그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실은 우리가 진짜 오른손 법칙을 따르는 건데요. 뭐냐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로테이션이 있으면 로테이션을 우리가 그 주는 평면이라는 게 있죠. 그 평면에 로테이션 돌고 있는 평면 수직인 축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X, Y라고 하면 Z축이 되는 건데 내가 Z축에다가 이걸 꽂아가지고 얘를 돌리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랬을 때 그 Z축을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잡으면 그러면 X, Y, G니까 오른손 좌표를 따르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지금 플러스 방향 그러면 이 방향이죠. 그게 이제 반시계 방향이 되겠어요. 그죠? 반시계 방향.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로테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변화는 여기서 이제 이 세타가 이제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오게 되고요. 그럼 행렬식 값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테이션에서의 디터미넌트는 결국 이게 지금 오른손 좌표기로 돌리고 있느냐, 왼손 좌표기로 돌리고 있느냐, 그거를 지금 결정 짓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은.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아이겐밸류예요. 오소고널 매트릭스에. 자, 어떤 오소고널 매트릭스에 오소고널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나 혹은 복소수이면은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쌍으로 나와야 돼요. 이제 편례복소수 쌍으로 나오고 그런데 그거에 크기가 그 복소수의 절대값이 1이어야 됩니다. 이게 자 증명은 마찬가지로 섹션 8.5 좀 자세히 증명해주세요. 그리고 보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결과만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우리가 앞에 있던 요 매트릭스 요 로테이션에 대해서 해보면은요 이게 이렇게 되죠. 내가 이 A에다가 이제 A 마이너스 람다 I를 해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람다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람다 플러스 1은 0이 되고 람다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2에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니까 그죠? 마이너스 1을 바꾸면서 i가 되겠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i 사인 세타다. 그죠? 그래서 두 개가 칼레복수수이고 그거의 크기는 1입니다. 이거의 크기는. 그죠? 혹은 이게 이제 우리가 오일러 포뮬라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익스파션 i 세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오소나 매트릭스는 뭐 이런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장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배터리 체크. 자,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아이겐 밸류에 주로 초점을 맞췄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이겐 벡터들에 좀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요. 아이겐 베이시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어떤 계속해서 엠바인 매트릭스를 하지만 엠바인 매트릭스 A가 이제 아이겐밸류를 가지고 있는데 n개의 어떤 그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각각의 아이겐밸류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그 베이시스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 n차원 공간에. x를 우리가 이렇게 쓰시면 약간 구별.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이제 벡터냐 아니냐를 갖다가 이제 볼드 페이스로 구별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지금 하나하나 다 벡터라는 의미에서 이제 화살표로 다 쓰기가 너무 번거로워서요. 이렇게 x 꺾어지지 않는 이런 x를 우리가 쓰겠어요. 자, 이렇다면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그 이제 n 개의 그 서로 서로 독립인 어떤 벡터들이 있으면은 그 벡터는 우리가 이제 n 차원을 갖다 우리가 스팬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A라는 매트릭스가 이제 n 개의 그 디스티크트한 아이겐밸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각각 해당되는 벡터가 이제 Rn을 갖다가 구성을 하는 그런 베이스가 될 수가 있다. 그 얘기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x1에서부터서 xn 이 벡터들이 전부 다가 다 선형 독립이다. 라는 거를 보이면 여기 있는 x1에서 xn이
우리가 이제 그 Rn 차원의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증명하는 거가 됩니다. 자, 이걸 증명을 하는 거는 이제 역으로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게 그 x1에서 xn이 서로 선형 독립이지 않다라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폐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함으로써 독립이다라는 걸 증명을 하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독립인 거가 일부는 그대 독립일 테니까 그 일부를 우리가 이제 x1에서부터서 xr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독립이다. 인디펜던트하다. 근데 전부는 아니니까 이제 r이 n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한 이제 그 나머지 하나는 실은 이제 선형 독립이 아니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근데 cx1에서부터 쭉 해서 c의 r 플러스 1 하나 더 한 거죠. x의 r 플러스 1까지 한 거를 푸는 거가 여기에서 이거를 만족을 하는 c가 전부 다 제로이면은 물론 만족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not all zero CI 여기 있는 CI가 전부 다가 0이 아니더라도 요거를 만족을 한다. 그런 C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있는 걸 시작을 하겠어요. 있다라고 하고서 여기다 별표라고 합시다. 시키다가 여기다 내가 A를 갖다가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A가 AX1은 람다1 X1이잖아요. X1은 아이겐밸류가 이제 람다1을 이제 가진 거니까. 그래서 C1의 람다1의 X1, 두 번째 거는 C2의 람다2의 X2 이렇게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 C의 R 플러스 1의 람다의 R 플러스 1의 X의 R 플러스 1이 0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얘를 적용했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뭐를 빼냐면은 여기 별표식에다가요. 별표식에다가 람다의 r 플러스 1을 곱해서 여기서 뺍니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 항은 사라지겠죠, 그죠? 이거랑 같으니까. 그런데 나머지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C1으로 묶여져서 이렇게 되죠. C1, C2의 람다 2의 마이너스 r 플러스 1의 x2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CR의 람다 R 마이너스 람다의 R 플러스 1 이거의 X의 R 이거가 0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X1, XR까지는 다 선형 독립이니까 이거를 만족을 하는 유일한 해는 뭐냐면 여기는 개수가 다 0인 거예요. X1에서 XR까지는 다 선형 독립이니까. 그죠? 근데 이게 0인데 지금 아이겐밸류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는 람다 쪽은 0이 될 수가 없고 다 뭐냐면 C가 0이 돼요. C1이 0이어야 되고 C2가 0이어야 되고 CR이 0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을 하는 거는 바로 CR이 0이 된다. 자, 그러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한 요거에 걸리는 거죠. 0이 아닌 C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바로 뭐야? 컨트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C가 이제 여기서는 CR까지가 0인 거고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CR 플러스 1이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0인 모두 다 0인 거는 아닌 어떤 거 존재한다라는 거에 위배되는 거니까 맞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이게 틀린 거죠. R n보다 작지 않고 실은 R하고 N하고 같다. 다시 말하면 모든 거기에 있는 아이겐 벡터들이 다 선형 독립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R, N을 갖다가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번 장은 거의 theorem이 위주가 되는데요. 실은 뭐 선형 대수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쪽이 좀 이런 증명들이 좀 많고요. 실은 이게 좀 많이 활용이 되는 거는 좀 더 응용 수학에 들어가서 행렬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다루는 데서 좀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그런 거에 기초적인 어떤 그런 개념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다양한 이제 어떤 특성들 갖다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 여기서는 지금 끝나고는 있어요. 좀 아쉽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이제 아이겐 벡터의 특성이 되겠는데요.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해선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이제 그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약간의 차이는 지금 앞에서는 그 람다가 이제 모든 아이겐 밸류가 서로 다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하는 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베이시스를 갖다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그죠? 이제 그게 되겠고요. 이제 이 부분은 증명이 간단치가 않은가 봐요. 여러 가지 다른 텍스트북을 여기에서는 리퍼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알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언급을 하는 거는 similarity transformation이라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어떤 우리가 이제 데피니션이냐면은, 자, A 햇이라는 행렬과 그다음 A라는 행렬이 우리가 similar하다, 뭐 비슷하다. 근데 지금 수학에서는 여기서 뭐 특별하게 우리가 선형대 수학에서는 이런 어떤 특정한 정의가 있는데요. 만약에 A 햇이 A라는 행렬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으면, 이게 여기서 물론 모든 행렬은 다 이제 n방이네요. 어떤 이제 뭐 당연히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이제 p는 싱글러하지 않은 행렬이 되겠고요. A라는 행렬에다가 오른쪽에다가는 P라는 행렬, 왼쪽에다가는 P의 역행렬을 갖다가 곱해서 A 틸더가 햇이 되면은, 그럼 A 햇하고 A하고는 similar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이제 similarity transform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두 개가 비슷한 거냐? 실은 굉장히 많이 유사합니다, 두 개가. A 햇하고 A는 same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이겐 밸류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겐 벡터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x가
자, 그래서 A하고 A 햇이 똑같은 아이겐밸류를 가지고 있다. 두 개가 만약에 이렇게 시밀러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연결되어 있다면 이제 그거를 이제 보이는 거고요. 이거는 아주 직접적으로 그냥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x라는 게 a의 그 아이겐벡터이고요. 그때 아이겐밸류가 람다라는 건데 여기 이제 사이에다가 이제 p하고 p의 역행량, 그죠? 여기 있는 두 개는 뭐 곱하면 아이덴티 매트리스니까 너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p-1x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양쪽에다가 이제 내가 p의 역행렬을 갖다가 곱합니다. 양쪽에다가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p의 역행렬 a의 p의 역행렬의 x가 람다는 상수니까 p의 역행렬 x가 되고요. 여기 있는 p의 요거가 뭐냐면 저기서 본 거죠. a 햇이죠. a 햇이고 이게 p의 역행렬의 x 람다의 p의 x니까 이거를 보면은 바로 이제 p의 역행렬 x가 똑같이 a의 이제 그 햇의 아이겐 벡터가 되고요. 그때 아이겐밸류 람다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될 부분은 실은 이게 0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아이겐 벡터라고 하는 거는 0이 아닌 거를 갖다가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p의 인버스 x가 0이 이제 아닌 거를 보여야 되는데 실은 이게 0이 아닌 거를 보이는 건 0이라고 하고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p의 인버스 x가 만약 0 행렬이다라고 하면은 0 벡터라고 하면은 양쪽에 내가 p를 갖다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p의 x가 똑같이 0이 되고요. 요거는 아이덴티티니까 바로 x가 0이라는 건데 x는 a라는 행렬의 아이겐 벡터죠. 바로 우리가 by definition x는 0 벡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p의 인버스 x도 마찬가지로 이제 0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a하고 a 햇이 왜 우리가 시밀러하다라고 하는 건지를 여기에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죠. 둘 다 완전히 동일한 그 아이겐밸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겐 벡터도 우리가 그 트랜스폼한 그 행렬로 간단히 곱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것, 이제 그거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의 이제 일종이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A라는 행렬이 이제 아이겐 벡터들이 있는데 꼭 그것들이 이제 우리 하나의 그 베이시스 형성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모든 아이겐 벡터가 서로 다 이제 선형 독립이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앞에서 그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모든 아이겐 벡터들은 우리가 선형 독립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A라는 행렬에다 시뮬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X에 X 인버스를 하는데요. 이게 X가 만약에 어떤 수한 형태가 되면은 이게 다이아고널한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 행렬은 다이아고널한 행렬이 되는데 그 다이아고널 행렬의 이제 그 다이아고널 성분은 바로 이제 아이겐밸류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x가 어떤 거일 때 그렇게 되냐면은 x가 이제 아이겐 벡터들을 모아놓은 행렬이 되겠어요. 진짜 매트릭스 아이겐 벡터들을 갖다가 컬럼 벡터로 쭉 모아놓은 이 되겠어요. 자, 증명은 이제 우리가 x에 대한 정의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x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x는 a라는 행렬의 아이겐 벡터를 컬럼으로 쭉 모아놓은 건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 자, x1, 이제 x2, 하나하나가 다 이제 아이겐 벡터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x1, 뭐 이렇게 해서 x에 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어요. 자, 이 x라는 행렬에다가 내가 이제 a를 갖다가 a 행렬 곱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a는 이제 각각을 갖다가 다 곱하는 걸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x가 a의 아이겐 벡터라고 했으니까 그때 이제 아이겐 밸류가 람다 1이 되겠고요. 이게 뭐가 되냐면 람다 1의 x1 쭉 되고 람다 n의 xn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펼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x1이라는 벡터에 람다 1이 쭉 다 곱해져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xn에다가는 람다 n이 이제 각 선으로 쭉 다 곱해져 있는 겁니다. 이런 행렬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분리했을 수가 있냐면은 이 람다하고 x를 갖다가 이렇게 떼낼 수가 있는데요. 팩토라이즈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거를 람다 1에 람다 n, 0, 이렇게 팩토라이즈를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는 그냥 직접 여러분들이 그냥 뭐 바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를 갖다가 살펴보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x1 곱해지고요. 여기서 요거 곱해지고 해가지고 여기 곱해지고 람다 2는 이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보면 이제 왼쪽은 x 행렬 됐고요. 다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한 다이아고널한 행렬, 그죠? 대각선분들이 그 다이아고널 아이겐 밸류들로 이루어져 있는 다이아고널 매트리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AX가 XD니까 양쪽에다가 내가 이제 X의 역행렬 곱하게 되면은 X의 역행렬 A의 X가 D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어떤 A라는 행렬에 내가 아이겐 벡터를 다 알고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similarity transformation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다이아고널한 매트리스가 구해지게 된다라는 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이제 양쪽을 갖다가 내가 n번을 곱하는 겁니다. 똑같이 n번을 곱하면은 그러니까 우배는 다이아고널 매트리스 갖다 n번 곱한 게 되겠고요. 오른쪽은 이제 왼쪽은 x 인버스 AX를 이거를 이제 n번 곱한 게 되겠는데 이럴 때 이제 요 사이사이에 곱해지는 것들은 다 아이덴티티로 다 없어지게 됐고요. 맨 마지막에 남는 거는 이런 게 되겠네요. x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DM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간단하죠. DM이라고 하는 거는 보면은 이게 똑같이 다양한 성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람다 1의 m승 해가지고 람다 n의 m승 나머지 다 0입니다. 그죠? 심플하게 간단하게 계산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트랜스포메이션 이용을 하면은 그러면 내가 어떤 행렬을 n번 곱한다. 이게 상당히 계산이 까다로운 어떤 그런 계산량이 많은 그런 현상이 되겠는데 그거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 내가 이제 이건 쉽게 계산, 이건 다양한 성분밖에 없으니까 빠르게 계산된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양쪽에 내가 이제 이게 있으니까 다시 역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A의 M승이 양쪽에다가 X하고 X 인버스를 곱하게 되면 X의 DM의 X의 F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M을 계산하고 그냥 한 번씩만 X하고 X 인버스를 곱해주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XM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훨씬 더 단순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은 요거를 이제 하는 이제 주된 이유가 되겠는데요. 그 행렬의 대각화라는 게 중요한 거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계산을 방금처럼 단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은 그 시스템의 어떤 우리가 특성을 갖다가 이제 파악하는데 이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의 구조 같은 것들을 그걸로 이제 다 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가 되겠어요. 자, 이제 요게 나오게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2차 항, 이제 2차 함수 꼴에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떤 우리가 이제 벡터 x에 대해서 이제 벡터 x가 성분이 이제 x1 가지고 이제 x에 n이죠, 이게 x에 n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2차 함수 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각각의 이제 우리가 하나를 우리 변수라고 생각하면 그 변수들의 2차 항,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제곱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변수끼리 곱해져 있거나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전부 다 차수로 얘기하면 다 2차 항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을 갖다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수들이 이제 a11의 x1의 제곱, a12의 x1 x2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n의 x의 n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좀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 jk의 x의 j, x의 k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2차항의 형태는 실은 우리가 이제 행렬 형태로 컴팩트하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Q가 이제 X를 갖다가 이쪽은 X의 그 트랜스포즈가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A11에 A1N N1 2의 NN 그리고 이쪽이 이제 X1에서 X까지 이런 형태로 우리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 그죠? 여러분 뭐 막 체크할 수 있겠지만은 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더 컴팩트하게 이제 x의 트랜스포즈의 a의 x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보통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서 A12하고 A21이 좀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21에 X2, X1 이런 식으로도 지금 이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은 두 개는 이제 이거는 같죠. 미지수, 그러니까 이 뭐죠? X에 대한 항은 같은데 이 개수를 따로 분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식을 쓸 때는 이제 그걸 따로 구별을 하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항으로 돼 있는데 그걸 내가 이제 적당히 A12와 A21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쓰는데 여기 기왕이면은 두 개를 우리가 이제 대칭적으로 하는 거가 여기 있는 개수 행렬 A를 시메트릭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더 송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시메트릭 매트리스 여러 가지 면에서 성질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제 시메트릭 매트리스로 그걸 갖다가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가 Q가 3x의 제곱에 10의 x1, x2 더하기 2x의 2의 제곱이다. 뭐 이런 내가 어떤 2차 함수 쿼드라틱 폼이 있다고 치면은 이거를 내가 이제 분리를 하는데 이거를 x1, x2 그 다음에 플러스 5배 x2, x1 이렇게 내가 이제 분리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A를 내가 이런 식으로 개수 행렬을 대칭적인 행렬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두 개를 다르게 하지 않고, 6, 4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A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우리가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가진다고 그랬죠? 서로 다 직교하고 뭐 그다음에 노멀라이즈가 우리가 노멀라이즈 뭐 할 수 있으니까 오소고널한 그런 그리고 개수가 정확하게 그 매트릭스 디멘전하고 같은 그런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잡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x 그런 아이겐 벡터들로 우리가 이제 이 x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좀 헷갈리는데 여기서 이 x는 지금 이 스몰 x고요. 이게 변수가 되겠고 이 대문자 x는 아이겐 벡터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또 대신 분리하는 조건인데 여러분 교과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좀 그걸 그냥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 그냥 그래서 이건 x1 이건 x1은 이제 첫 번째 아이겐 벡터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x2는 두 번째 아이겐 벡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내가 행렬을 x 대문자 x로 표현했어요. 그죠? 여기 있는 건 지금 여기는 지금 미지수 언노운 그 베리어블을 갖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오소노멀하기 때문에 이게 x 트랜스포즈 x가 이게 지금 혹은 x 트랜스포즈가 i가 되겠고요. 다시 말하면은 이게 이제 오소고널 매트릭스가 된다는 x가 이제 오소고널 매트릭스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x 트랜스포즈가 바로 x의 인버스가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a를 갖다가 이 대문자 x 이 행렬을 이용해서 시뮬러스 트랜스포메이션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x의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의 인버스는 x의 트랜스포즈니까 a의 x가 되겠고요. 다시 말하면은 a라는 행렬은 x의 b의 x의 트랜스포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쿼드라틱 폼을 갖다가 이 d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q는 지금 x 트랜스포즈 ax잖아요. 그러면 이제 x 대신에 a 대신에 요거를 대입을 하면은 x의 트랜스포즈에 대문자 x에 d에 x의 트랜스포즈에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문자 x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이겐 벡터를 모은 그런 행렬이 되겠고 소문자 x는 지금 이제 변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D는 이제 다이고널 매트릭스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성분은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이 x에다가 x의 이 트랜스포즈 곱한 거를 우리가 이제 y라는 그런 이제 열 벡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y라고 하고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쉽게 알 수 있겠지만 y의 트랜스포즈예요. 두 개를 이제 트랜스포즈 바꾸면 되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y의 트랜스포즈에 d의 y가 되겠고요. 이 d라는 게 지금 다양한 성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y라는 변수에 의해서는 람다1에 y1 제곱해가지고 람다 n에 yn의 제곱.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요거랑 이 전에 거랑을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기는 지금 x1하고 xi하고 xj가 서로 다른 거가 곱해져 있는 크로스 텀들이 있잖아요. 여기 그게 없어요. 다 완전제곱꼴로 그냥 딱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떨어져가지고. 그죠? 그래서 모든 변수가 우리가 소위 이제 디커플 되어 있다. 서로 분리가 됐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고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그 쿼드라틱 폼을 표현하는 거, 변수를 바꾸어서 이런 완전제곱 형태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바꾸는 거를 이 형태로 우리가 이제 프린시플 라이시스 혹은 우리가 이제 그 뭐 캐노니컬이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 그냥 정준, 그러니까 어떤 뭐 표준이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게 있으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바꾸고 이제 어떤 그런 뭐 캐노니컬하다, 그러니까 뭐 어떤 정준 어떤 형태의 그런 걸로 바꿔준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렇게 이제 불리게 되겠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어떤 코델티 폼이 x1의 제곱 마이너스 30의 x1, x2 더하기 17의 x2의 제곱이 128이다. 이런 형태의 이제 방정식이 있어요. 자, 여기 신 나타내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시면 알지만은 대신 여러분 기울어진 타원이에요. 이렇게 기울어진 타원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준 형태, canonical or principal axis 폼으로 바꿔볼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계수행렬 A는 17,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17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람다는 2하고 32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물론 아이겐벡터를 우리가 이제 아이겐벡터를 구해서 이 실은 x, 여기에서 x1, x2하고 우리가 표현하던 y1, y2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미 아이겐밸류만 알게 되면은 이게 Q가 그 Y 좌표에서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지가 바로 써지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아이겐밸류만 나오게 되는 거니까 2배의 Y1의 제곱 더하기 32의 Y2의 제곱이 128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해보면은 Y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Y2의 제곱은 1.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타원의 방정식이에요. 그죠? 이게 장축과 단축이 각각 이제 Y1하고 그다음 단축이 Y2가 되는 그런 타원이 되죠. 그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Y1, Y2고요. 이게 지금 X1, X2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떤 어서고널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시뮬레이티드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건데 그 어서고널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은 회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이제 뭐냐면은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x1, x2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회전을 해서 실은 좌표 축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좌표 축을 바꿔서 새로운 y1, y2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게 이런 크로스되는 텀이 없이 두 개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써진다고 우리가 이제 바로 아이겐밸류만 구해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y1, y2와 x1, x2 사이의 관계를 알려고 하면 아이겐벡터를 구해야 되겠죠. 아이겐벡터를 구해보면은 여기 첫 번째 람다1이 2인 거 이게 람다1, 이게 람다2라고 하면은 람다1인 경우에는 이제 이게 루트 2분의 1 노멀라이즈를 했을 때요. 이렇게 되는 거고 람다 2에 해당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용했던 그 x라는 이 행렬은 뭐냐면은 x라는 행렬은 루트 2분의 1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앞에 2D 로테이션에서 보면 45도 회전에 해당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x1, x2가 내가 45도 회전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오케이? 예. 자, 그렇습니다. 실은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돌리는 거는 벡터를 돌리는 거고 지금 여기서 보면 좌표를 돌리는 거는 지금 반대이긴 한데 하여튼 여러분 그거 다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해보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게 되면 이제 거기 연결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프린시플 엑시스 폼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데서 우리가 이렇게 장축과 단축 그 방향을 찾는 것으로 해당이 되고요. 그러한 좌표계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표현식이 훨씬 더 간단해지게 됩니다. 이게 이해하기도 쉽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건 좀 약간 그게 약간 애스트랙트한 이그젬플이 되겠는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요 얘만 하고 이제 이번 학기 이제 마지막 얘가 되겠는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제 바이브레이팅 시스템에서요.
다시 가가지고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는 이제 똑같은 K고요. K고 무게 M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거 우리가 이제 XY를 좀 바꿔가지고 이거를 이제 X1, X2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의 이 시스템의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요. 포텐셜 에너지는 용수철의 이 각각 용수철에 응축되어 있는 포텐셜 에너지를 합치면 되겠죠. 첫 번째는 2분의 1의 K의 X1의 제곱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2분의 1의 K의 압축된 정도는 X2 마이너스 X1이니까 X1의 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분의 1의 K의 X의 2의 제곱이 되겠어요. 그죠? 그럼 그걸 우리가 이제 해보면은 K의 X1 제곱 마이너스 X1, X2 더하기 X2의 제곱이 되겠고요. 이게 보면 일종의 쿼드라틱 폼이 되는 거죠. 그리고 X1, X2가 서로 크로스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계수행렬 A로 이제 보면 계수행렬 A가 이렇게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1이 되겠고요. 우리가 방금 했던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정준 형태로 이제 우리가 그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를 캐노니컬 폼으로 바꾼다 하면은 캐노니컬 폼. 자, 그게 이제 마지막 퀴즈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갖다가 똑같은 절차를 따라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U가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냐면은 그래서 뭘 보이냐면은 정준 형태에서는 이게 아이겐밸류가 2분의 K하고 3K가 2분의 K하고 2분의 3K가 나와가지고 2분의 K의 Y1 제곱 더하기 2분의 3K의 Y2의 제곱 네, 이렇게 되고요. Y1하고 Y2는 이제 이런 거 되겠어요. 2분의 1의 X1 플러스 X2 이번에 Y2는 2분의 1의 X1 마이너스 X2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앞에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이제 저기 뭐죠? 그 고위치 문제에서 보면 바이브레이팅 시스템에 우리가 그 시메트릭하고 엔티시메트릭 모드 같이 움직이는 시메트릭하고 엔티시메트릭 모드를 갖다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여기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두 개가 만약에 시메트릭하게 움직이게 되면 X1, X2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Y2는 제로가 됩니다. Y1만 살아남게 되고요. 그때 용수철의 어떤 이펙티브한 에너지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엔타이 시메트릭하게 움직이게 되면 X1, X2가 반대 부호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고 여기가 살아남고 뒤에 게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물질 의미는 그렇다라는 거죠. 뭐냐면 내가 이제 저런 식으로 캐노니컬 폼으로 쓰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그 노멀 모드들,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 모드 혹은 아이겐 모드들로 내가 그 에너지 익스프레션을 딱 쪼개는 거야. 이렇게 두 개를 분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 이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고유한 모드들로 내가 갖다가 바꿔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가 이제 분석하기에 더 편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로 우리 이번 학기 마치도록 하고요. 실은 선형대 수학이 조금은 이제 좀 뭐랄까 충분히 활용이 되지 못하고 약간 좀 폰만하지만 많이 얘기하고만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하여튼 여러분 2학기 때 이제 뭐 벡터 같은 것들 이제 연산을 하면서 조금 더 아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너무 좀 어색한 좀 그런 강의여서 참 어떻게 하면 꾸밀지도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고 기말 시험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요. 숙제는 이제 7장, 8장을 한꺼번에 이제 내려고 하는데 7장, 8장 한꺼번에 나는 건 여러분들 그냥 따로 제출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 각자 한번 풀어보고 그러면서 기말 시험 준비하는 것으로서 그걸 갖다가 그냥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기말 시험 현재까지는 아직은 현장에서 시험 보는 것으로 지금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황을 봐서 약간 유동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조금 이제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것으로 이제 이번 학기 공학수학 1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